안녕하세요. 뉴욕교회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제가 첫 방송 후에 말하는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다우지수랑 S&P 지수, 오늘 나스닥 지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둔화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개장 전에 나왔죠. 개장 전에 나오면서 주가 지수 선물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좋게 가나 했는데 개장 후에 한 30분은 주가가 계속 올랐었는데 30분 후부터 주가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8%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6%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5%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제로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우려가 조금 더 완화됐고 그리고 물가 상승 우려도 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하락하고 달러와 가치는 처음에는 엄청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개별 종목 중에 애플이 오늘 아이폰 13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오늘 1% 가까이 하락 마감했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오늘 투자자들이 이제 기술주 대표 종목으로 몰리면서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고용 보고서 이후에 시장이 계속 안 좋은데요. 아무래도 8월 고용이 부진하면서 이제 델타 변이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가 많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봤는지 멘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찰스 슈왑의 리즈 앤 손더스라는 분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시장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는 걸 보는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 전망은 악화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더라도 경기 전망이 악화하지 않아야지만 주가가 계속 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둔화하는데 그게 경기 둔화의 신호로 읽힌다면 오히려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9월 들어서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시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는 이날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음 주 예정된 9월 21일 예정된 FOMC에서 결국 연준이 긴축 얘기를 어디까지 할 거냐, 테이퍼링 얘기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애널리스트들은 9월에는 테이퍼링이 발표되지 않고 11월에 정도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그것을 put in place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가장 크게 움직인 요소 중에 하나가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였는데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덜 오른 겁니다. 오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5.3%, 전월 대비 0.3% 올랐는데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가 전년 대비는 5.4% 그리고 전월 대비는 0.4%였습니다. 그거보다는 오늘 수치가 좀 낮았죠. 그리고 한 달 전이니까 7월에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 0.5% 올랐었고 전년 대비로는 이게 예상치랑 같은 5.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소비자 물가 자체가 그러니까 예상치랑 전달보다 모두 둔화한 겁니다. 그리고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을 뺀 CPI도 0.1% 그리고 4% 올랐고요. 이것 역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보다 모두 낮았습니다. 오늘 물가 지표가 하락한 데는 여기 보시면 중고차 가격이 8월에 전달 대비 1.5% 하락했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31%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중고차 가격이 그동안 한 4월부터 한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이게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물가 전체가 둔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송 서비스 분야의 물가 지수도 2.3% 하락했습니다. 마켓워치 기사인데요. 헤드라인만 보고 갈게요. 2021년에 미국 인플레이션 이 스케일, 이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즉 오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긴 했지만 완전히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에 베팅하지 말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지표에서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연준이 예상해왔고 그리고 언급해왔던 대로 지금 인플레는 그 경제 재개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건 참 좋은 뉴스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공행진하다가 지금 수치가 꺾였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 기사에 보면 인플레가 둔화한 데는 이 항공 티켓 가격이 9% 이상 하락하고 그리고 호텔비 같은 게 3.3% 이상 하락하고 이게 바로 8월에 델타 변이 영향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줄이고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일시적일 수 있어서 오히려 나중에 다시 뭐 델타 변이가 줄고 그러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그 외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CPI에서 40%를 차지하는 주택 가격, 이 임대료 가격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지수에 반영이 되는데요. 이게 앞으로 이제 지수에 반영이 될 때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될 거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프리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분명히 오늘 지표는 일시적인 캠프, 일시적인 그라고 주장하는 쪽에 완전한 승리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논쟁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아니다. 이 논쟁은 계속 될 것 같다라고 본 겁니다. 다음 거는 제가 기사가 아니라 그 보고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하나 돌아서 보고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CPI 지표가 나오고 그러면 연준이 다음 주 무슨 일을 할까 시장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코비드가 이제 8월 고용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러고 나서 경제 전망에 이제 불확실성을 가져오면서 테이퍼링 자체가 9월에 발표될 가능성은 unlikely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숲을 놓쳐서는 안 된다. 즉 고용이 계속 진전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계속 진전이 되면 얘네는 11월과 12월에 그 FOMC가 그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은 하지는 않겠지만 테이퍼링을 할 시간표, 타이밍 이거에 대한 시그널을 이 성명서를 바꾸면서 이제 시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NG가 CPI 발표 이후에 내놓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분명히 둔화했다. 하지만 가격 압력, 그러니까 물가 압력은 여전하다라는 보고서인데요.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상보다 더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연준이 11월에 부양책을 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이렇게 아래 좀 내려다보면 이게 11월이 정확하게 뭐 테이퍼링 발표하는 건지 아니면 테이퍼링 시작하는 건지 제가 헷갈려서 한번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11월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금리는 내년 말쯤에 2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온 소식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연준에게 웰스파고라는 이 은행을 해체하라고 요구한 기사입니다. 네,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그 워런 상원 의원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강경파에 속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웰스파고가 이제 최근에 지난 몇 년간 계속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 가장 큰 문제가 이 은행이 은행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금융 서비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컴플라이언스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은행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비은행 부분으로 이제 해체를 하게 연준에 요구를 한 겁니다. 월가
가 많이 하는 사업인 투자 관리, 투자 펀드 관리나 아니면 트레이딩 서비스 이런 것들 월가에서 하는 이 서비스랑 기존의 은행 업무랑은 분리시키도록 하자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웰스파고의 금융지주회사 라이선스를 그 허가권을 박탈하자. 그래서 박탈해서 이 은행 부분과 그 월가 사업 부분을 분리하자라고 요구를 한 기사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부족했는데요. 매일매일 발전하는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